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세상에 별별 미친 또라이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네요. 남편은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제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 일마다 다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정말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껌뻑 죽는 남자의 그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었기 때문에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하면 혹시라도 저처럼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하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작년 초였고 연애 1년 조금 넘었을 때 프로포즈 받고 지난 7월에 결혼했어요. 저와 친한 대학 선배가 남편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선배 하는 말로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착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제 나이도 아직 20대였고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연애를 최소 2년, 3년 이상 해보면서 상대방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저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적극적이었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좋을 때였고 저도 이 사람에게 푹 빠져있던 터라 괜히 연애를 길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 남자는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는 삼형제 집안이었는데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겠거니 하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사신다고 해서 미리 찾아가 인사 한번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애초에 그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쉽게 인사드리러 갈 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있을 때 당일날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옛날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고 본인이 집안 장남의 장손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사실 우리 집이 옛날 말로는 종갓집 같은 거라더라. 내가 장남의 장손이라서 너가 우리 집 들어오면 종갓집 맏며느리 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내려가는 와중에 하냐고 따졌었는데 이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요즘 세상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면서 어차피 자기 엄마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우리 때부터는 제사 같은 건 안 지내도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친구의 말처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았죠. 남자 쪽의 아버지가 그 밑으로 삼형제가 더 있고 명절에는 모든 친척들이 전부 저희 시부모 될 사람들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차례 지내고 3일 동안 먹고 떠들며 명절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충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새파랗게 제가 질려 있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의 명절 음식 준비도 제가 할 필요 없고 애초에 옛날보다 많이 간소화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엄마가 맡아 하게 되면서 그 위로 2번은 힘들어서 없애버리고 지금은 겨우 3대까지만 조상 제사를 지낸다며 그게 1년에 고작 6번밖에 안 된답니다. 6번 제사라니 저는 그런 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설날과 추석에 차례 지내는 건 별도로 따로 하는 거니까 1년에 총 8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달 중에 8번이니 거의 매달 지내다시피 하는 건데 만약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제사 때마다 시댁 내려가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이 되고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안은 아빠 쪽 친척은 고모 하나뿐이고 그나마도 아빠랑 고모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희 식구는 명절이 되면 우리 집으로 할머니를 모셔다가 차례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소하게 차려서 할아버지께 술 한잔 올린 다음에 식구끼리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면서 보내는 것이 명절 모습이에요. 제사도 없다시피 하고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는 평소 저희 집안 저녁 먹는 밥상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반찬 한두 가지 더 올리고 아빠가 밥상에 술 한잔 올리는 것이 끝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쓸데없는 집안 허례허식을 다 없애고 본인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제사 같은 건 지낼 필요 없으니 산 사람들끼리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잘된 집안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빠와 고모는 다른 이유로 싸워서 그다지 사이가 좋진 않지만요. 아무튼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안은 그런 제사와 명절 준비에서 자유로워졌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챙기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 기일 정도만 간단하게 챙기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엄마는 할아버지 때랑 똑같이 할머니도 챙겨드릴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 집은 명절에 모일 친척도 없다시피 하고 항상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다 보니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종갓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했는데 마당이 넓은 깔끔한 양옥집이었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현관 앞까지 나와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저를 많이 반기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명절에 온 식구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얼핏 봐도 거의 50명은 넘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이 이렇게나 사이가 좋고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반대로 저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절대 이 집안에 시집 오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대충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펄쩍 뛰고 난리가 나셨어요. 요즘 세상에 미쳤냐면서 아직도 그런 집안이 남아있냐고 절대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친한 친구 중에 종갓집에 시집간 친구가 있는데 걔 시집가고 나서 제대로 얼굴 한번 본 적 없어. 매달 시댁 끌려가서 제사 지내고 명절 내내 그 집에 하인처럼 일했다더라. 근데 걔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들어오니까 며느리한테 똑같이 일 시키고 있어. 엄마의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편하게 있을 것도 아니라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하면서 살 생각인데 저런 시댁 집안일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다음 날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실수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집에 시집가서 제사와 명절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안 하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애초에 서로 집안 분위기 자체부터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로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 받고 싸우게 될 텐데 그냥 이제라도 다른 사람 찾아보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더니 남자친구가 사람들 많은 카페 한가운데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를 가지 말라 붙잡았습니다. 보는 눈도 많은데 갑자기 저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말하고 일단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길래 나는 정말 집안 행사 챙기는 착한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좋은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남자친구는 포기할 줄을 몰랐고 며칠 후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결혼해서 이 집안 며느리가 되더라도 자기 집안 제사나 명절을 하나도 안 챙겨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할머니나 엄마는 예전 시절에 태어나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고 요즘에는 여자도 당당하게 맞벌이하며 사는 시대인데 옛날처럼 집안일을 전부 여자한테만 시킬 수는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제사 준비를 하든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든 어머님 주도로 시댁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고, 집안에서 작은 엄마나 다른 일할 사람들 많으니까 저한테는 큰 일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랍니다. 진짜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 확인했어.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건 완전 옛날 이야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이야기 잘해서 제사 문제만 중간에서 똑바로 해결해주면 우리가 결혼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집안의 행사가 그렇게나 많은데 맏며느리가 손 놓고 일 안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리셨죠. 제가 중간에서 남자친구 말에 흔들리고 저희 부모님 만류에 또다시 흔들리며 결정을 못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 저를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두 번째로 남자친구 집안에 한 번 더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어머님까지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안 제사 때문에 결혼할까 말까 고민했었어?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집안 제사는 나랑 동서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 제사 지내라고 하면 누가 결혼한다고 하겠니? 그런 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랑 저는 성격부터 직업이나 다른 조건은 정말 잘 맞는 천생연분이라 제사 문제만 아니라면 결혼하는데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계속 불안해하시고 미심쩍어 하셨고 그냥 이번은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길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 사람과 1년 넘게 만났는데 갑자기 헤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예정대로 결혼 준비가 이루어졌고 몇 번이나 확인을 받은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친정은 가깝고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부모님이 불쑥 찾아올 일은 없겠다는 것이었죠. 그쪽 식구들이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모임도 많아 보였지만 저희가 멀리 서울에 사니까 시댁 집안 모임에 오라고 부르는 일도 없었어요. 처음 결혼식 올리고 한 달 정도 너무 조용하길래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남편 말이 맞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시댁 첫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도 될 거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당신 혼자 내려가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조금 당황하더니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사인데 가서 얼굴 비추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라도 드리고 오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회사에 반차 내고 오후 3시쯤 출발하니까 우리가 시댁에 도착할 때쯤에는 제사 준비도 다 끝나 있을 거고 저한테 절하라던가 집안 어른들한테 술 따르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가서 친척들한테 얼굴 보이고 인사만 하고 오랍니다.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았는데 첫인상부터 완전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찍히긴 싫었어요. 남편 말대로 인사만 하고 얼굴 도장만 찍고 오자는 생각으로 저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내려갔었죠.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내려가는 고속도로에 막히는 구간이 많았고 겨우겨우 시댁에 도착하니 시간은 오후 6시가 좀 넘어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제사 준비는 다 끝났겠지 생각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어머님과 할머님 그리고 남편의 작은 엄마들까지 이 집안 여자들이 거의 다 모여 전을 부치고 음식 만들면서 제사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어머님 댁 현관에서 인사를 꾸벅하고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전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손을 도와야 맞는 상황 같았지만 여기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앞으로의 제 결혼 생활이 평생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남편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최대한 주방 쪽은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할 때부터 집안 행사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날은 그저 얼굴 비추고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절대로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시어머니 옆에서 간단한 일이나 거들면서 눈치껏 일하는 척이라도 할 수는 있었지만 작은 일을 시작하면 앞으로 점점 더 큰 일도 저한테 시킬 것 같았어요. 남편 옆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이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작은 엄마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형님 집안에 맏며느리가 들어왔대서 기대했더니 아주 곱게 자란 공주님이 오셨네. 상전 하나 모시고 살아야겠어. 라면서 저를 두고 비꼬는 듯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나도라 나도 괜히 뭐라고 하지 마. 일 시키면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지목까지 다 하기로 했어. 아들 장가 간다는데 부모가 혼사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 분명 둘이 하는 이야기였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를 두고 빈정대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안 어른들이니 그럴 수도 없어서 핸드폰 보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버님으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일 안 하냐? 집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애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 순간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도 제 시선을 피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시집 올 때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너네 시어머니랑 집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왜 너만 여기서 놀고 있냐고? 작은 아버님 말 한마디에 일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고 다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숨죽인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한테만 일 시키고 이 집안 남자들은 술이나 퍼먹고 놀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솔직히 짜증났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씀을 하셨죠. 그냥 놔두세요. 쟤는 애초에 우리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기로 약속하고 시집 온 애예요. 제사 준비시키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저도 일 안 시키기로 했어요. 자꾸 뭐라고 하면 이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그만들 하세요. 앞뒤 다 자르고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집안에서 저만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작은 아버님이 이번엔 저희 남편 보고 너는 너네 엄마 고생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능신같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왔냐고 화를 내셨고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더 이상 이 집안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가방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가자 제 뒤통수에 대고 또다시 집안 어른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 성질 봐라. 어른들 다 있는데 잘하는 짓이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제 욕하는 건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니까 이제는 어른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까지 집안 어른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놈한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머리통을 한 대 후려갈겼죠. 그리고 이 집안 며느리들이 몇 시간째 전을 부쳐서 쌓아두고 있던 광주리를 발로 차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당신네들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 줄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집에선 여자 대우를 이렇게 안 해요. 여자들한테 일 시켜놓고 집안 남자들은 놀고 처먹고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런 집안 재산은 절대 지내줄 생각 없으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나왔는데 밖은 완전 시골인데다 남편 차를 같이 타고 와서 저 혼자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를 불러도 올 것 같지 않아서 살짝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따라 나와서 진짜 가면 어떡하냐고 빨리 들어와 어른들한테 사과하라며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길래 잘됐다 싶어서 남편 주머니에서 차키를 뺏었어요. 끝까지 저보고 가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사과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 하길래 멍청한 남편 머리를 또 한 대 때리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죠. 야, 너는 나한테 이 꼬라지 보여주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꿀먹은 벙어리야? 네 마누라 욕먹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고 등신같이 가만히 있어?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니까 제사 지내고 걸어오던지 마음대로 해.
뺨 맞고 벙쪄 있는 남편을 혼자 두고 저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짐 챙겨서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남편한테 전화가 계속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냥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로 이혼하냐면서 무조건 안 된답니다. 시작부터 이 모양이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제사 문제로 저를 괴롭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당장 돌아오는 추석에도 시댁에 내려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 말고 집안일도 잘하고 군말 없이 집안 제사도 잘 지내는 종갓집 맏며느리감을 다시 찾으라 했더니 원래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 하네요.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 집안 남자들이 할 것이지 왜 저를 시키려고 한답니까? 그냥 이혼할 거고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으니까 내가 혼수하는데 들어간 돈만 그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했죠. 며칠 지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더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안끼리 인연을 맺은 건데 너 마음대로 그렇게 제삿날에 깽판 부리고 이혼할 생각이냐 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어머님과 처음 말했던 약속이 완전히 달라졌고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하고 사는데 그 집안에 굳은 일하러 시집간 게 아니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동네방네 집안 망신 톡톡히 시켜드리겠다고 했죠. 결국 남편도 포기하고 시부모 역시 저랑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맘대로 하라셨어요. 혼수로 해간 것들 중에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은 완전 새거나 다름없어서 저희 엄마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중이고 침대나 가구 비용으로 들어간 2천만 원만 남편에게 돌려받은 뒤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 마치고 저는 다시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저희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선배도 다니고 있고 그 선배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 이혼 과정에 대해 다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앞으로 뼈대 있는 양반 집안 맏며느리 노릇을 누가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멍청하게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거예요.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저한테 하지도 말았어야죠. 적당히 속이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에 데려가 눈치 주고 슬금슬금 일 시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평생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요즘 여자들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있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짧은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지만 전 남편만큼은 절대 용서 못하고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